안녕하세요. 닥터 유태호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입니다. 내분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진단하고 어떻게 스스로 훈련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뿐입니다. 감량을 하지 못한 채 임신한 것을 걱정하는 30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현재 임신 6주이고요. 정상 체중보다 20kg 이상 많이 나간다고 하네요. 퇴근 후 걷기를 1000보를 채우고 있는데 임신 12주까지는 걷는 운동을 30분 이상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걱정이라고 합니다. 임신 이용해서 감량하기를 하고 싶은데 태아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임신 중 감량이 태아에게 해가 되는 경우는요, 산모가 정상 체중이거나 저체중일 때입니다. 산모가 비만일 때는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거죠. 비만이 산모한테도 해가 되고요, 태아한테도 해가 됩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당뇨, 사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분과 같이 걱정과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임신 동안에 더 찌우게 됩니다. 보통 한 12kg 정도 이렇게 이제 전후로 해서 찌우잖아요. 임신 중에. 근데 이분은 아마 그보다 더 많이 찌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더 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임신 중 체중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제 혼자서 할 때는요, 이분 경우에는 찌우지 않기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에 더 아까 이제 10에서 12kg 전후로 더 찌운다 그랬잖아요. 더 찌우지 않기만 해도 잘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고 갔다가 이제 출산을 하잖아요. 네. 더 안 찌우고 출산하면은 한 10kg 정도로 갔다가 저절로 뺍니다. 그게 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수, 태반, 커졌던 자궁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몸의 붓기가 빠지면서 저절로 한 10kg 정도 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출산이 끝나면은 10kg 뺀 게 저절로 되는 거죠. 네, 이건 이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네, 방법이 되게 단순합니다. 네, 일정식, 제가 주식 간식을 갖다가 그러니까 주식을 일정하게 하고 간식도 먹어도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이제 합쳐서 일정식이라고 하는데, 일정식을 하면서 골고루 먹는 겁니다. 근데 양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양이요, 내가 어저께 먹었던 그 양만큼만 먹으면 됩니다. 임신하는 내내. 네, 더 먹지 말고요. 어제 먹은 양만큼만 먹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어제 먹은 양이 이제 현재 내 몸에 필요하는 양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내 몸에 필요한 양은 충분히 공급이 되는데, 태아한테 필요한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내가 먹은 그 양 플러스 내 몸에 지금 20kg 이상의 지금 더 체중이 더 나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식량으로 치면은요, 최소한 6개월치 식량이고요. 그것도 이제 성인에 대해서 산모에 대한 식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아로 얘기한다면은요, 거의 한 2년에 가까운 식량입니다. 아기한테는 충분한 식량을 이미 내 몸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공급을 하는 거죠. 내가 먹은 것, 내 몸에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태아한테 공급을 해서 태아는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네, 양쪽에서 공급을 하니까요. 아마 이제 산부인과에 다니실 텐데요. 다니시면은 이제 골고만 드신다면은 태아한테 모든 영양이 다 공급이 되고요. 아마 산부인과에서 특별하게 예방 차원에서 처방하는 비타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만 복용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임신하면서요, 10kg 감량도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도. 근데 그거는 혼자 하실 수는 없으세요. 닥터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도요, 임신 중에 감량시키기를 아마 잘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분을 찾아가서 함께 하시면은, 혼자서는 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뿐입니다. 남편의 후종인대 골화증, 이거 굉장히 어렵죠, 병명이. 네, 완치 방법을 묻는 51세 주부입니다. 56세 남편이 후종인대 골화증 진단을 지난 7월에 받았다고 하네요. 진단을 받을 때는 뒷머리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었고요, 오른 다리에 저릿한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리 증세만 남아 있고요. 네, 이 병이 아마 인터넷을 찾아보셨나 봐요. 이 병이 난치이고 사지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완치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부인이 걱정하시면서 질문을 하셨네요. 그 외에도 남편은 당뇨와 지방간이 있다고 합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후종인대가 골화, 그러니까 뼈같이 됐다, 이런 뜻이죠. 후종인대가 있다는 얘기는 앞에도 종인대가 있다는 얘기죠. 전종인대, 이렇게 두 가지 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인대라는 말은 이제 길다란 인대를 말하는 거죠. 네, 이게 한자로 되니까 이렇게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게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 척추뼈가요, 목서부터 이 꼬리뼈까지 쭉 길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걸 잇는 인대가 바로 종인대입니다. 그게 척추뼈의 앞과 뒤, 뒤에 있는 게 후종인대, 앞에 있는 게 전종인대죠. 후종인대 뒤에는 척수강, 척수강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척수가 들어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후종인대가 이제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섬유화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석회화가 되고 석회가 침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뼈같이 돼가지고 그게 커지니까 뒤를 누르겠죠. 척수를 누릅니다. 네, 그러거나 이제 척수에도 이제 그 혈관을 통해서 동맥을 통해서 이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잖아요. 또 혈관을 누릅니다. 그러면 척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생기겠죠. 그 척수에 생기는 병을 갖다가 척수병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후종인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후종인대가 그 척수를 눌러서 척수병증이 생길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늘어난 후종인대가요, 이제 척수에서 신경근이 나옵니다. 척수신경에 신경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또 누릅니다. 그러면 신경근 병증, 네, 눌러서 생기는 병을 병증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요,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다고 다 척수병증 또는 신경근 병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그건 드뭅니다, 사실은. 네, 대부분은 다 소견에 불과하고요.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습니다. 소견은 보이거든요. 근데 병을 일으키질 않는다는 거죠. 네, 실제로 보면은요, 그게 뭐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0년간 그게 병증을 일으키는 경우는요, 3분의 1도 안 됩니다. 30%가 안 되거든요. 네, 굉장히 그대로 있거나 서서히 진행되거나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분의 경우에도요, 후종인대 골화증이 소견이 있습니다. CT나 MRI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소견은 있는데 그게 과연 이 척수병증이나 신경근 병증의 원인, 그런 병이 있었겠느냐? 그거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럼 증세는 뭐냐? 증세는요, 이제 이렇게 저림이라든지 찌릿함이라든지 증세의 가장 큰,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은요, 사실은 이런 뭐 척수병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더 흔한 원인이 있죠. 뭐 목 디스크라든지 이런 흔한 원인이 있잖아요. 다 이제 신경을 눌려서, 신경이나 또는 척수를 눌러서 오는 병인데요. 이런 찌릿함, 저릿함 하는 증상의 더 큰 원인은 그게 아니고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근육이 잘 뭉칩니다. 근데 긴장을 잘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근육이 잘 뭉쳐가지고 신경이 근육을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제 뭉친 근육이 신경을 누릅니다. 그래서 오는 증상이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후종인대 골화증은 소견이고요. 증상은 신경 눌림에서 왔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네, 이게 신경 눌림에 의한 증상은요, 신경 근육이 풀려지면은 뭐 당연히 증상도 좋아지겠죠. 네, 뭐 약 먹어서 이 후종인대 골화증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자, 이 후종인대 골화증 자체는요, 네, 이 자체를 갖다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미 생긴 병은요. 네, 그런데 그것이 척수병증이나 또는 신경근 병증으로 합병증을 만드는 것은 예방할 수가 있죠. 네, 그 방법이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매일 물속 걷기, 그리고 적정 체중으로의 감량 다지기입니다. 매일 물속 걷기는 제가 늘 이제 강조를 하죠. 40대 이후, 50대 이후에는요, 가장 좋은 운동이, 몸에 좋은 운동이 바로 물속 걷기라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요, 목욕탕, 냉탕에서 시작하시고요, 적응이 되시면은 바로 수영장 안으로 전환을 하세요. 차이점은 물론 물의 온도도 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물의 깊이입니다. 물의 깊이가 목욕탕, 냉탕에서 하시는데 거기는 허리까지밖에 안 오죠. 그런데 이제 수영장에 가면은 거의 뭐 가슴까지 옵니다. 네, 여기까지 가게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운동을 하시라고 하면은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해야 됩니까? 얼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매일입니다. 매일. 네. 매일만 하시라는 거죠. 뭐 조금 하든 많이 하든. 내일 또 할 건데 오늘 무리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매일만 하시면은 나머지는 내 몸이 알아서 합니다. 강도나 시간은 내 몸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안정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밀고 당기를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강도나 또는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적정 체중으로의 감량은요, 이번 경우에는 5kg입니다. 5kg 감량 다지기를 하시면은요, 이 병의 진행을 막을 거고요.
그 외에도 이분은 이제 당뇨와 지방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함께 좋아지겠습니다. 셋째 뿐입니다. 환청에서 들은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알고 말한다고 믿는 26세 여자입니다. 지금 상황의 그 환청의 내용은요, 지금 상황에 맞지 않거나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이고요. 여자나 남자나 아이나 아줌마나 아저씨 등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환청에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들은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창문을 딱 닫는 것을 경험했었다고 합니다. 또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거기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이제 큰 소리로 떠드나 봐요. 그런데 그 떠드는 소리가 내가 환청에 들린 그 소리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남이 다 이 환청의 얘기, 내 생각을 알고 또 그 얘기를 갖다가 실제로 말을 한다라고 이제 믿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증세는요,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면 더 시달린다고 하고요. 3, 4일 심하게 시달리다가 괜찮아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난 2년간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고요. 그 이전에 지금 이혼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심리적을 학대를 했었다고 하고요. 또 그 결혼하기 전에 남친이 있었는데 그 남친은 폭행과 성폭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우울증도 오래 앓았었다고 하네요. 이제 이렇게 환청을 얘기하면은 환청이 뭐 모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게 환청 자체가 일어나는 거는 사실 병의 증세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환청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환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남이 알고 얘기한다고 믿는 것, 이거는 이제 내 생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청은 듣는 것이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누가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 생각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한테는 과거를 이제 상처로 기억하는 것, 이것도 이제 생각이죠. 기억이 생각이니까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들은요, 또 왜 생기느냐? 네, 이런 생각이, 이런 내용이 들리고 남들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과거의 상처가 크게 되살아나는 것은요, 현재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내가 하는 일, 관계에서 부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갖다가 지나치게 의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환청과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환청으로 이게 크게 강조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네, 증상에도 불구하고 새로 시작하기입니다. 네, 새로 시작하기는 내 몸만 회복 훈련, 그리고 이분 경우에는 심숙면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원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아마 지금 휴직 중인데요. 네, 이 일을 바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이제 뭐 일을 새로 시작하려면 이제 어디 지원도 해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그걸 이제 일자리 구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 새로 시작하기는요, 일자리 구하기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라는 거죠. 일을 어떤 일이든 하시고요. 뭐 그게 하루 일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일을 하면서 일자리 구하기, 일하면서 일자리 구하기를 하면은 일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럴 때는요, 환청이 됐던 남이 뭐라고 했다는 다 집어치고요. 네,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집중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일에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관계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새 관계도 시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새로 하기를 하면서 과거 상처 완치 훈련, 그리고 우울증 완치 훈련도 이어서 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 증상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 내가 일도 할 수 있고 관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이게 너무 괴롭다. 이거 먼저 해결해 달라. 그런데요, 이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더 오래 가고요. 더 오래 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시작하기입니다. 넷째 뿐입니다. 어지럼증과 어지러우면 어쩌지라는 불안으로 고통을 겪는 41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그 어지럼증의 내용은요, 평평한 길을 똑바로 못 걷고 앉아있을 때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고 일할 때 힘이 하나도 없어서 쓰러질 것 같고 고개를 숙이거나 몸을 숙일 때 코가 막히면서 어지럽고 머리를 빨리 움직이거나 방향을 틀면 또 어지럽고 야외에서 멀리 보면 어지럽고 어두운 밤길에서 어지럽고 식사할 때 갑자기 어지러운 적도 있었고 갑자기 공복이라는 생각이 들 때나 긴장할 때도 어지러웠었다고 합니다.
코가 막히는 비염을 갖고 있는데 숨 못 쉬고 죽을까봐 불안하다고 하고요. 하루 종일 지금 하는 일을 이거 하다가 어지러우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지러워서 쓰러지면 어쩌지, 죽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도 계속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삶의 100%를 하는 것이 아니라 50 내지 60%만 한다고 하네요. 일상이 즐거움이 아닌 걱정과 불안이라고 합니다. 여행도 운동도 육아도 걱정과 귀찮음이 앞선다고 하네요.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제일 마음 편하다고 합니다. 병원도요, 큰 병이라고 할까봐, 큰 병이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하네요. 생리량 과다로 인한 혈색소 9.2에 빈혈이 있었는데요. 철분제를 처방받아서 복용을 했더니 지금은 혈색소 13으로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분제를 계속 복용해야 될지라고 또 질문하셨네요. 과거로 가면은 2015년, 4년 전이 되겠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몸이 떨리고 안절부절했고 어지럽고 숨도 가빠지고 불안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 해에 한두 번 정도 일어날 때 핑 돌고 힘이 하나도 없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어지러우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그 1년 전 2014년에 집에서 갑자기 심장이 뛰고 몸이 떨리고 진정이 안 된 적이 있었고요. 2006년, 13년 전이네요. 아이와 같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있었는데 이때도 굉장히 무서웠다고 합니다. 자, 어지럼증이 이제 주된 문제로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그게 아닙니다. 힘듦과 지나침에 의한 기력 소진, 그리고 불안, 건강 염려, 그리고 생각 과다가 사실은 진짜 문제입니다. 혈색소 9.2의 빈혈은요, 어지럼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현재는 또 그 빈혈마저 없고요. 그런데 생리량 과다가 지속되면은요, 이제는 예방 차원으로 철분제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용량을 갖다가 치료로 먹을 때보다 반 정도로 줄여서 당분간 복용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겠네요. 비염도요, 어지럼증의 원인이 아닙니다. 숨 못 쉬고 죽을 것 같다는 불안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뭐겠어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가 완치 원하기. 어지럼증은 어떻게 하느냐? 이 어지럼증에 대한 생각, 그 증세도 있지만 생각이 모든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지럼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쓰러질 때면 쓰러져 봐라. 네, 이분은 정말 한 번도 안 쓰러지셨어요. 실제로 쓰러지시더라도 뭐 꽈당 쓰러져서 다치지 않습니다. 이분 경우에는 정말 쓰러지더라도 스르르 안 다치게 쓰러지실 겁니다. 또 쓰러졌다고 하더라도요, 2, 3분이면 웃으면서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쓰러질 때 어떻게 쓰러지면 돼요? 나 절대로 응급실 데려가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쓰러지시면 됩니다. 절대 물론 안 쓰러지겠지만은요. 네, 자, 그렇게 시작을 해서 네 번만 회복 훈련, 심숙면 훈련, 그리고 둔감 훈련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증상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선순환으로 밀당으로 먼저 하시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게 일이 되고 육아가 되고 운동이 되고 여행 등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씩 하잖아요. 네, 갑자기 뭐 병 다 고쳤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또 지나쳐가지고 쓰러질 테니까. 그땐 진짜 쓰러져 그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조금씩 하시면은 이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증상이 좋아지고요. 증상이 좋아지면은 불안이 좋아지고요. 불안이 좋아지면은 생각이 줄어듭니다. 네, 거꾸로 지금 증상이 심하니까 갑자기 증상이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역순으로 겪은 거거든요. 증상이 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다시 불안이 초래됐고 불안이 초래되니까 증상이 다시 생기고 이것의 악순환이었죠. 지금은 다시 선순환해서 완치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지럼증 완치 훈련, 불안 완치 훈련, 건강 염려 완치 훈련, 비염 완치 훈련 전부 다 제가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하나씩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